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천당 제약을 볼 건데 현재 주가 위치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내용과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는지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큼은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삼천당 제약 회사는 단순히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돈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올라타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은 너무 비싸요. 근데 특허가 끝나면 똑같은 효과를 내는 비슷한 약을 다른 회사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슷하다는 게 그냥 흉내 낸다는 게 아니라 엄청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해요. 삼천당 제약이 지금 가장 크게 걸고 있는 카드가 바로 이 황반변성 치료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이 황반변성에 대한 사진을 보시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 안쪽 망막이 손상이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령층에서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눈 질환이 늘어나고 그 치료제 수요도 계속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일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조 원대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약값이 굉장히 비싸요. 이 시장에서 삼천당 제약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시밀러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냥 신약 하나 개발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미 수요가 검증된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장이 아니라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시장에서 일부를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이죠. 그리고 기사 아래 내용을 보시면 삼천당 제약의 지난해 매출은 2,318억 원, 영업이익은 85억 원, 전년 대비 9.9%, 그 다음에 220%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삼천당 제약은 23년도에는 독일이나 스위스, 유럽 5개국에 비젠프리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을 했었어요. 그리고 24년에는 미국이랑 라틴 아메리카 6개국 나라와 그 다음에 지난해는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 이 동유럽 8개국 나라, 이 프랑스까지 해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고 공급 국가를 늘리고 있고 상업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연구만 하고 있는 회사냐, 아니면 실제로 판매가 시작되는 회사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지금 판매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이게 우리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왜 중요하고 누구에게 필요한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바이오시밀러가 필요한 사람은 첫 번째로는 환자한테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아일리아 같은 약은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 간격으로 반복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약값이 비싸면 부담이 커지죠.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같은 치료 효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가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치료 접근성이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위로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약값이 낮아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 바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해요. 한국 회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시장에 들어가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국내 매출이 아니라 글로벌 매출입니다. 해외에서 계약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 크기가 국내에 묶이지 않다라는 뜻이고 성장 한계가 훨씬 한 단계 더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당 제약은 국내 중소 제약사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되냐? 글로벌 이 바이오시밀러 플레이어로 포지셔닝이 바뀌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수급을 보시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말도 안 되게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쓸어 담았습니다. 매일같이 100억,
300억, 그 다음에 300억, 300억, 100억, 어쩔 때는 70억, 20억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외국인이 1월부터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추가 상승이 빠르게 나온 거죠. 하지만 아직 안 끝났고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는 제가 따로 있으니까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차트 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하든 개별주를 매매를 하든 어떤 주식을 매매하든 여러분 주식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삼천당을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죽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주식이 일단 이 구간에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끝난 게 아니냐? 거래량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끝난 주식들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고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보면 장대 양봉만큼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돼요. 비슷하게 이 정도는 발생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것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거래량이 터진다. 근데 캔들은 음봉 캔들이 나온다. 그때는 진짜 급락, 이 큰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대 음봉이. 근데 삼천당을 보면 그런 모습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나 또는 상승 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천당의 움직임이 어땠죠? 수렴 형태로 이어나갔죠. 캔들도 이 박스권, 그 다음에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수렴 형태로 이어져 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주식이 끝난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바닥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지?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을 보면 지난번에 12월부터 보세요. 금투랑 기관 쪽에서 끊임없이 돈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죠?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내려가야 될 주식이 안 내려가고 이렇게 버틴다. 그리고 저점은 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이 주식은 한 번 더 상승의 파동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죠.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빨리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외국인이 이 바통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에 머물던 주식이 단기간에 한 달 반 만에 66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돈이 개입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관심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볼 때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일단 관심은 가지세요. 근데 주가가 바로 죽는다, 내려간다. 그러면 겁먹지 말고 향후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데 수급에서 외인이나 기관이나 금투나 연기금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이걸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추가 상승이 빠르게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종목은 제가 방금 말한 내용 꼭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한번 대입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천당 제약 주주님들은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추가 계약과 공급 물량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쌓여 있느냐. 바이오시밀러는 허가, 출시, 판매로 이어지는 속도가 중요하고 나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의 바닥이 두꺼워질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뭘 봐야 되냐? 수익성과 이 생산 공급 능력을 꼭 보셔야 돼요.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꼬꾸라집니다. 내려가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시장은 결국 영업이익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얘가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쟁, 그 다음에 특허, 소송, 이 변수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국내외 여러 회사가 달려드는 구간이고 국가마다 특허, 출시, 이 타이밍이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파느냐가 계속 주가를 흔들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 삼천당 제약 SCD 411 이유가 분기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삼천당 제약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SCD2 개발에 집중해 왔고 이 약은 곧 본격적으로 상업화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규모가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삼천당 제약 스스로도
SCD412를 단순한 이 한 개의 약품 품목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성장 기반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대사질환 관련된 신약이랑 그다음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 분야까지 R&D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파이프라인의 진척이 주가의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올해 삼천당 제약 분기별 일정하고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떤 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기준만 세우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영상 고정 댓글에 보면 여기 우측에 보이는 이 자료들 삼천당 제약의 올해 일정과 대응 자료,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댓글을 확인해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따로 돈을 받거나 회의를 받는 건 일체 없으니까 영상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 3개 미리 공유해 드린다고 구독자분들께 약속했죠.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적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이평선 가지고 여기 지지하면 반등 줄 겁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하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지하면 반등 준다. 깨지면 손절해라. 이거 왜 이렇게 말 못합니까? 다 얘기하죠. 근데 저는 시초가 매매로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보면 오전 8시 10분, 그 다음에 18분, 22분. 오늘 종목을 보시면 첫 번째가 대원전선이에요. 그 다음이 비츠로시스, 세 번째가 젠큐릭스. 시초가 매매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소통방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는 게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근데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내가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을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을 나면서 공부를 같이 하라고.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주를 나눠드리고 난 다음에 장이 끝나면 나중에 실시간 소통방에서 따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해드리죠. 근데 그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차트 지날 때 이거 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지 말라고 제가 소통방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분봉 차트를 보든 일봉 차트를 보든 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시면 대운전수 봐요. 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어제 고가가 5,44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 가지고 신고가가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신고가 새로 갱신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날에 고가를 보면 5,450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어제 고가가 5,44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원 차이는 여러분 한 틱은 신고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제 시가가 플러스 3.8%로 시작을 했죠. 근데 오늘 봐요. 플러스 4.9%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볼 때 상한가도 위치를 봐야 되는데 바닥권에서 나온 상한가냐, 중간 위치에서 나온 상한가냐, 아니면 신고가 자리를 새로 갱신하면서 나온 상한가냐, 이게 전부 다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바닥권은 보통 장기 이평선을 맞고 두드려 맞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 중간 위치도 앞에 매물벽이 있으면서 저항을 맞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대원전선처럼 상한가인데 신고가를 새로 갱신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다면 다음날에 보통 시가로 도전해볼 만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오늘 대원전선은 시가가 어제 플러스 3.8%, 오늘은 플러스 4.9%. 그리고 분봉 차트를 보면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10분봉 차트에서 첫 캔들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신고가 위치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 20일 이평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음봉 캔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봉 캔들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라. 이 구간에서 비비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줄 확률이 분명히 높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침에 음봉이 나왔지만 이 구간을 지지를 해요. 계속 20일 이평선에 비빕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에 이미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만든 상한가가 그냥 상한가가 아니다. 무슨 상한가다? 신고가를 새로 갱신한 상한가다. 그러니 수급이 몰린 거고 이 아래 보시면 외국인이 6일 연속 6일 이상 계속 수급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음봉 캔들이 나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 수급 때문에, 그리고 지지를 그대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6,800원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앞으로 상한가를 보더라도 어떤 위치에서 나왔냐, 신고가를 새로 갱신한 거냐, 바닥권에서 나온 거냐, 그리고 수급은 뒷받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침에 캔들이 나왔는데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시가 매수를 안 했더라도 충분히 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진입을 했어도 늦지는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대원 전선은 꼭 주목을 했었어야 됩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급하게 매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벌써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얼마까지 올라왔죠? 오늘 5,969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런 주식 말고도 장이 좋을 때는 다양한 종목들이 그냥 급등이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오전에 미리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 공유하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보면 이 링크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측 화면을 보면 모바일 화면인데 댓글을 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성함, 연락처, 종목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작성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제공할게요. 지금 구독자분들께 신호 검색기를 나눠드릴 거고 제 소통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에 비싼 돈 주고 신호 검색기를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돈 주고 사지 말고 한번 이걸로 사용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미 돈 주고 샀다면 이 검색기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거고 모든 증권사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차트에서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래피라는 종목인데 이 아래 보면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호 개수가 많아야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신호는 신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가 한번 나오면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를 보면 한 달에 10번 이상 나오는 신호도 존재해요. 근데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신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정을 하고 경험하고 고쳐 나가다 보면 신호 개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움직임 체크해 보면 8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할 매도를 진행합니다. 아무리 수익이 크게 나도 매도를 하고 내 통장에 출금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매도를 하라고 알려드려요. 매도 자리도 알려드리고 그래야 현금을 확보하고 다른 종목에서 신호가 나오면 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별주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이버 주식을 보면 작년에 이 4월 달에 여기서 자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8월 말에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말에 한 번 나왔어요.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작년 4월 말에 이 자리에서 50% 상승했어요. 그리고 8월 말에는 이 자리에서 30%,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말에는 이 자리에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종목을 보시면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1월 달에 초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신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작년 5월 달에 이 자리에서 얼마 상승했죠? 120%. 그리고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최근에는 60%.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기업은행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면 이 자리에서 40% 상승했습니다. 단기로 가져가든 중장기로 가져가든 둘 다 상관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신호예요. 지금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사용하는 신호고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설정하는 방법이랑 어떻게 진입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우측 화면을 보면 모바일 화면입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보일 거예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소통방 입장 원하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급등주 신호 검색기 원하시면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도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성함, 연락처, 종목명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검색기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전부 제공하겠습니다.